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지난 10월 7일 전자제품 및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퀄컴이 아두이노를 인수하고 아두이노 20주년 글로벌 이벤트에서 플래그십 신제품인 아두이노 우노 Q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두이노의 오픈소스 기조와 퀄컴의 첨단 AI 엣지 컴퓨팅 기술의 만남, 이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2005년에 이탈리아 작은 디자인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복잡한 기술을 단순하게 만들어 누구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비전 아래 전자공학 지식이 없는 예술가나 디자이너, 그리고 일반인들도 MCU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 덕분에 아두이노는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을 일으키며 하나의 문화이자 또한 산업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로그래밍 하기 쉽기 때문에 인베디드 입문용, 교육용, DIY 등에 많이 쓰이고 오픈소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우노 제품, 그리고 IoT 기능을 강화한 나노 제품, 그리고 고성능의 폴텐타 제품, 이렇게 폼팩터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아두이노 IDE 같은 경우 지난 1년 동안 3,6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개발자 풀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두이노의 핵심은 하드웨어보다도 이런 커뮤니티에서 나오는데요. 오픈소스 생태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도면에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것도 이런 생태계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젝트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를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두이노의 성장을 이끈 스테디셀러 모델 아두이노 우노인데요. 이 아두이노 우노는 이 손바닥에 들어가는 보드 사이즈의 크기로 대략적인 스펙을 보면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MCU는 아트멜에서 만든 ATmega 328P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럭 속도는 16MHz를 보통 사용을 하고요. 동작 전압은 5V, 인풋 전압은 최대 12V까지 됩니다. 메모리는 램이 2KB 정도 되고요. 8비트 CPU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실시간 제어의 강점이 있고 낮은 전력 소모가 있습니다. 보드 위에 이렇게 핀 헤더를 제공을 해서 위에 별도의 쉴드 보드라고 하는 것들로 많은 확장 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우노는 8비트 MCU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작은 칩이 센서의 데이터를 읽고 모터를 제어하는데 많이 사용을 했죠. 하지만 AI나 비전 처리, 그리고 복잡한 네트워크 같은 고수준의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에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이 우노를 써서 센서의 데이터를 읽거나 모터를 제어하고 이와 별도로 라즈베리 파이 같은 별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MPU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연결 과정이 바로 아두이노 커뮤니티의 다음 단계 과제였습니다. 네, 이렇듯 20년 전에 전자제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통한 창의적 활동을 돕겠다는 목표로 시작해 성장해온 아두이노를 우리가 모두 아는 퀄컴이 2025년 10월 7일 날에 인수를 발표합니다. 퀄컴은 무선통신 관련 기업으로서 모바일 AP 시장의 강자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칩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스냅드래곤의 회사입니다. 자동차, IoT 등 다른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에 있죠. 세계 시스템 반도체 회사 매출 순위 10위 이내에 드는 큰 회사입니다. 아두이노 CEO는 AI 시대를 맞아 강력한 파트너십과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교육과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이 빠른 프로토타입 제품을 원했고 더욱 진보된 성능을 원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프로라인과 PLC 라인의 확대, 그리고 아두이노 클라우드, 엣지 임펄스와의 협력 등으로 생태를 넓히고 있는 아두이노의 전략에 맞게 퀄컴의 자회사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기술적인 이점도 서로 맞아떨어졌겠죠. 퀄컴 입장에서는 휴대폰 AP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에 따라서 자사 AP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이 하드웨어만으로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니 아두이노의 플랫폼과 생태계를 통해서 현재 다각화를 하고 있는 AI 분야, 그리고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도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라즈베리 파이는
브로드컴과의 끈끈한 인연으로 묶여있고 라즈베리파이 타겟팅은 범용 컴퓨팅 쪽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수에서 가장 큰 우려는 오픈소스의 유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퀄컴이 발표할 때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이제 독립 자회사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기존 오픈소스 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개발자 중심을 약속을 했습니다. 퀄컴은 우리는 아두이노 개발자가 되겠다며 커뮤니티의 개발 방식과 문화를 존중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인수 발표와 동시에 공개된 첫 제품이 바로 아두이노 우노 Q 제품입니다. 우노의 폼팩트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사이즈나 헤더핀의 위치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PU와 MCU 두 개가 한 보드에 장착된 하이브리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듀얼 브레인 플랫폼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퀄컴의 이 MPU인 드래곤윙 QRB2210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로는 ST사의 STM32U585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PU가 복잡한 연산과 카메라를 통한 비전 인식, AI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MCU가 실시간 센서 모니터링이나 모터 제어 등 기존의 아두이노에서의 역할을 담당해서 할 일을 분담을 하는 보드가 되겠습니다. 잠깐 스펙을 조금 더 살펴보면 MPU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은 말씀드린 것처럼 퀄컴의 드래곤윙 QRB2210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PU가 ARM 코텍스 A5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PU도 들어가 있고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 ISP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러가지 강력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MCU 마이크로 컨트롤 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ST의 STM32U585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ARM의 코텍스 M33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기존의 ATmega 328보다 굉장히 성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된 MC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디오 모듈 무선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퀄컴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와 더불어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인데 우노 Q부터는 새로운 개발 환경인 아두이노 앱 랩을 제공을 합니다. 이 아두이노 앱 랩이라는 것은 기존 MCU로만 동작해서 아두이노 IDE에서 스케치 파일을 컴파일하고 사용을 했었던 모델들과 달리 우노 Q 같은 경우는 MCU와 MPU가 있기 때문에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는 MPU와 그리고 스케치 파일을 기존처럼 실행할 수 있는 MCU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간의 브릿지라는 툴을 통해서 내부끼리 칩을 통신을 할 수 있는데 이 앱랩에서 그러한 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앱랩에는 이렇게 앱과 브릭스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이 새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앱이라고 하는 것은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상위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 이 벽돌, 브릭이라고 하는 것은 앱 내에 어떤 모듈형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형식으로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서 미리 학습된 데이터 모델을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기상청에서 미리 연결된 API를 통해서 미리 연결된 패키징된 그런 코드 모듈을 가져와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 서버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앱랩을 통해서 이 한 보드에 리눅스의 MPU와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MCU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온도 센서를 통해서 MCU가 데이터를 받고 이를 MPU의 브릿지 툴로 보내주고 MPU는 브릭이라는 것을 통해서 브릭 모듈을 통해서 DB에 저장을 하고 웹 호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퀄컴의 이런 행보는 모바일 AP 시장에서 어떤 다른 곳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그리고 애플 A 시리즈 그리고 구글의 텐서라든지 그런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는 자기네 자체 AP를 만들어서 AP 시장, 퀄컴의 AP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률 둔화로 인해서 퀄컴 입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해졌고 그러한 퀄컴의 대안은 바로 IoT와 AI 시장의 진입이었습니다. 퀄컴이 아두이노를 인수한 것은 단순하게 하드웨어 확보가 아닌 어떤 생태계, 아두이노 생태계, 하드웨어와 개발자 포럼과 같은 이런 커뮤니티, 이런 생태계 확보, 생태계 선점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아두이노를 통해서 개발하는 현업이나 어떤 미래 엔지니어들에게
아두이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퀄컴의 칩을 미리 집어넣어 놓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거죠. 이미 이렇게 오픈소스의 강력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퀄컴 입장에서는 아두이노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AI 엣지 디바이스 시장에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IoT 시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엣지 AI 시장의 대중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강력한 퍼포먼스의 하드웨어로 산업 자동화나 어떤 스마트 시티 그리고 로봇공학까지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두이노 20주년이 단순 기념일을 넘어 블링크에서 싱크로라는 슬로건처럼 AI 시대의 도약을 알리고 퀄컴이 엣지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력해진 하드웨어 성능과 기존과 같이 뛰어난 사용 편의성으로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쓸 것 같고요. 앞으로 우노 Q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하고 강력한 프로젝트들을 기대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